30일 동안만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만성 질환들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모든 영양소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설탕인데, 그 다음 등장한 게 뭐냐 하면 당류제로, 즉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등장했지요. 인공감미료, 이거를 현혹시킨 것인데요.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거기에 이제 사카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발암물질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에리트리톨 정말 계속 나옵니다. 모두 인공감미료가 함유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 잎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는 좋다고 해서, 그런데 설탕보다 200배, 600배 단맛을 내는 이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물이 상식적으로 우리 몸의 간과 콩팥이 좋아할까요? 우리 신경계가 이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설탕조차도 정말 700만 년이라는 지난 시간 동안 처음 접하는 이 물질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이 당뇨와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이 야기가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감미료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더 싸니까. 그리고 더 단맛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인공감미료입니다. 이미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연구한 프랑스 연구 실험에서 발암물질이다. 뇌를 교란시킨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온다.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라고 의학계에서도 이게 정설이 되고 있고, 분자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과잉 섭취하면 몸에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류 제로라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류는 눈속임을 위한 것이고 성분 함량표에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당질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설탕 덩어리라는 거지요.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이 설탕인데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채소나 과일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트 코카콜라 당류 제로라는데요. 인공감미료들은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을 더 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먹으면 오던 당뇨도 도망간다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을 인슐린에서 주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죠. 30대, 40대 젊은 남성분들이 술, 담배, 야식, 치킨 이런 거 드시면서 당뇨약 먹으면서도 혈당이 400, 500을 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집니다. 췌장의 권위자들이나 인슐린에 관한 명예분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인슐린, 인위적인 이 호르몬 제로는 혈당이 안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맞고 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손과 발을 잘라내는 부작용들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각종 합병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자연이 준 자연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인 라면, 치킨 이런 거는 제한을 못한다는 전제를 둬놓고서 성인 남성은 사과 반쪽, 여성은 3분의 1쪽만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곳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이 세계 유수의 암센터, 존스 홉킨스, 모든 자연치유 암센터에서는요. 당뇨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에게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모든 가공식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덱스트린 변성 전분, 이게 설탕에 버금가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팜유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을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요.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뾰족하게 올라가 뾰족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천연당은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절대 올라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성질환이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신장이식을 하는 데는 병원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만성질환인 당뇨나 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는 현대의학 기술은 획기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로 넘어갔냐 하면 혈당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해서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 그래서 과일은 지방간, 이것만 기억하시고서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절대로 과일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방간을 갖고 왔으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필리핀이 망고의 주상국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이미 지방간으로 돌아가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이 망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되려 서양식 습관이 들어오면서 비대해졌지요. 그나마 망고가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를 희석시켜 가지고 그나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논문들은 많습니다. 망고가 지방간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공식품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당뇨 환자들 전용 가공식품이 나왔는데 정말 맛있는 타입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일 주스 먹으면 혈당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맛있는 주스 형태에서 혈당을 안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혈당이 안 오르냐 하면 바로 죽은 음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치킨 먹었을 때 혈당이 안 오르니까 치킨은 당뇨 환자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인슐린 투약 받고 계신 분조차도 모든 설탕을 사과, 양파,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갈아서 대체하고 가공식품을 끊어서 인슐린 투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사례로 많다고 합니다. 치료를 의사분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이 환자가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하고 고기 먹고 또 치킨 먹고 라면을 먹을 텐데 의사로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인슐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쫓아다니면서 24시간 채소 먹어라, 과일 먹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결국에 환자가 손발을 자를 때는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 몸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결국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는 정말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오게 되고요. 결국엔 암까지 가는 게 당뇨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공식품부터 제한해 보시고 최소 과일식으로 2주 정도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혈당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젊은 분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10대 때부터 고기를 엄청나게 섭취를 한 분들입니다. 튀긴 음식을 10대 때부터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 췌장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를 다 내보내고 거기다 인슐린까지 만들어내는 곳이 췌장이라서 그 기능을 20대 초반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뇨약을 잘 먹지 않아도 20대 분들은 먹는 시간을 관리하고 하면 스스로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술, 담배를 하고 커피나 야식을 가까이 하면 또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병원을 가서 인슐린을 투약받고 결국에는 그렇게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 3개월만 채소와 과일식으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300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는 300에서 400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운동할 때도 그 정도는 일시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2주에서 한 달 내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전문 한약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부터 인슐린을 맞으면 몇십 년을 맞으라는 것인지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고사를 당하기 전까지 인슐린을 맞고 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30대 분들 중에 인슐린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바로 병원 주치의와 상담을 충분히 해보세요. 혈당 체크도 하시고 1주든 2주든 3주든 단위로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검사하시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지켜보세요. 병원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잘못된 정보들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홈쇼핑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겁을 주는 게 바로 혈당입니다. 즉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인데, 마치 공복혈당은 반드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은 150에서 200이 돼야 정상이고, 200 넘으면 정말 무슨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파는 게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이 당뇨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즉 설탕이죠. 가짜당, 인공당.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맛있는 음식인 튀긴 음식이죠.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밀가루 같은,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들, 빵이나 라면 이런 게 다 해당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당뇨는 예방이 됩니다. 뭔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영양제로는 절대 당뇨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음식이 채소와 과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것인데요.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가 어려운 게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것은 42도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채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근이나 시금치나 고사리나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특히 콩이나 흡수율이 가열했을 때 더 높은 것들은 데쳐 먹거나 볶거나 삶아 드셔도 되는데, 절대로 이것을 태워서 드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일을 갖다가 스테이크에 올라오는 구운 방울토마토를 잘 보시면 시커멓게 탄 부분들이 있는데, 시커멓게 탄 부분은 절대 드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침에는 사과나 당근이나 바나나, 고구마 같은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좋고, 이게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마치 16대 8로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첫 끼니에 사과나 과당이 있는 당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등의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점점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게 되면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소식의 장수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단백질, 동물성 식품, 그리고 죽은 음식들이나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에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가장 발달한 게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죽느냐 마느냐. 이걸 내가 에너지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에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까 피부도 좋아지실 테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 질환들이 좋아지는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암을 예방하는 규칙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식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당연히 당뇨에도 예방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흡연하지 않기, 간접 흡연도 피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채소 과일 많이 먹기이고요. 세 번째가 소금에 절인 음식, 설탕에 절인 음식들은 조금만 먹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금지하기입니다. 즉 술, 담배, 탄산, 커피는 여기에 커피 이야기는 없지만 커피조차도 발암물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이 5가지는 기본으로 안 드셔야 되는 물질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말이죠. 거기에다가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까지 더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조차 채소와 과일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특별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보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